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김양희님께서는 매 하시는 이야기마다 너무나 소름 끼치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잘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귀신을 보는데 저희 눈으로 귀신을 보는 것처럼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시는 분인데 한번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양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중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가능할까요?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대 한 중반 오,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아마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대학 시절에. 네네.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동아리 연합처럼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집과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양희예요.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친구랑 그 시기에 초여름 네. 정도 만나서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혼집을 구하는데 남자친구분이 먼저 들어가 계시고 본식, 그러니까 예식 올리고 나서 이 친구가 좀 합가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동아리 친구를 제가 또미라고 할 거고 남자친구분을 똘식 오빠라고 할게요. 나이가 좀 있어서. 또미 똘식. 네, 이제 또미는 대학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귀신 이야기나 공포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어디에 귀신 나왔다더라 그런 말을 막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신혼집에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똘식 오빠는 귀신 무서워하는데 귀신 나오는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제가 가끔 본다거나 봤다거나 뭐 이런 걸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관심사를 저한테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게 너무 싼 집은 의심하라고 하더라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날 그러고 나서 한 2달? 3달인가 있어서 또미가 연락이 왔는데 똘식 오빠가 한 달 전에 이사했다고 그날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또미랑 똘식 오빠는 동아리 CC였고 그래서 저랑 같이 다 아는 사이라서 저희는 딱히 불편할 건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오빠도 보고 축하한다 그냥 그런 이야기하고 음식 먹고 집에 머물면서 봐도 제가 느끼기에 특별히 쎄하거나 그런 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집 살아보니까 어때요? 했더니 신축은 아니라도 깔끔하고 좋다 그러는 거죠. 이제 똘미도 곧 신혼집 될 공간이니까 예. 그런지 너무 좋아하고 야 너가 너무 싼 집은 의심하라고 해서 싸면 마음에 들어도 걸렀다.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술이 부족한 거죠. 같이 놀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술도 사오고 자리 한번 치우고 다시 먹자 해서 집에서 또미는 식탁 정리하고 저랑 똘식 오빠는 집 앞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네. 술을 사고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통 층수 누르고 탈 사람 없으면 닫힘 누르잖아요. 저도 이 이사 간 집이 13층이니까 13층 누르고 닫힘을 누르는데 똘식 오빠가 바로 열림을 다시 누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입구 쪽을 딱 보니까 누가 운동현관을 열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온 분은 여성분이었어요. 이 여성분이 딱 타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똘식 오빠도 살짝 묵념하듯이 이웃한테 인사하듯이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여성분이 상체 중간 정도는 딱 생머리에 이목구비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이미지의 흰색 원피스 다 입고 계셨는데 예쁘장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15층을 누르고 오빠랑 인사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 오빠는 먼저 이사 와서 살고 있으니까 오며 가며 마주친 이웃인가 보다 그렇게 한 거죠. 네. 이제 똘식 오빠가 저를 그 여성분한테 아는 후배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녕하세요 하면서 위아래로 쓱 훑는 거예요. 오. 이거 약간 형용하기 조금 묘하게 어렵긴 한데 여성분들, 귀족분들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했나 네. 좀 이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 이성을 두고 그 삼각관계 있을 때 예. 그 다른 한쪽이 네가 뭔데? 하는 느낌으로 그런 네. 쟤는? 그런 식으로 딱 보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느끼는 느낌이지 대놓고 저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오빠 여자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분은 좀 안 좋은? 전투력 측정하는 거죠. 예. 네, 딱 그런 상태로 그냥 낯가리듯이 안녕하세요, 똘식 오빠 후배예요 이러고 막 했어요, 제가. 근데 층수는 우리는 13층, 그분은 15층. 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니까 어색하잖아요, 올라가는 네. 동안.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문에 자그마한 창문 뚫려 있는 거 있죠. 그 엘리베이터인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창문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이제 1층, 2층 세고 있는 거죠. 근데 몇 층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액자처럼 사람 형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딱 그 증명사진 크기만하게 전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슴선, 상반신까지가 창문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언뜻 보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매 층마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랑 같은 속도로 올라가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저를 놀리는 것 같은? 다른 거 몰라도 분명 웃고 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 형체가. 깜짝 놀라서 제가 되게 막 무의식적으로 똘식 오빠를 딱 봤거든요. 근데 오빠도 그 창문 쪽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빠는 엄청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모습 보고 이거 지금 나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막 주변시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똘식 오빠를 보고 있어도 여성분의 형체라던가 행동의 그런 방향성은 좀 보인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고개를 살짝 탁 떨구면서 하고 웃는 거예요. 비웃음?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워딩으로 딱 표현을 하면 쿡 하고 웃는다. 우리 소설책에 보면 딱 그런 느낌? 예. 딱 실수를 터뜨리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 여자를 제가 막 돌아보면 시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데 그냥 뭐지? 하고 다시 정면을 딱 고개를 돌렸어요. 다행히도 마침 딱 13층에 도착을 해서 내렸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내리면 뒤에 이웃 계속 타고 올라가면 뒤돌아보면서 살짝 이제 인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빠랑 딱 인사를 하고 그 여자를 탁 올려다 봤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봤던 그 검은 형체가 그 여자 뒤에 있는 거예요. 숨는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가족처럼 둘이가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니까 너무 순식간이라서 거기다가 오빠도 딱히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잘못 봤겠지 하면서도 좀 기분 나쁜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집 쪽으로. 네, 이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집들이 좀 쭉 있는 복도 형식으로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똘식 오빠 집은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겠지 들어가서 놀자 하면서 고개를 탁 들었어요. 그 복도 걸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복도식이다 보니까 각 아파트 현관 앞쪽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일렬로. 근데 똘식 오빠 쪽 라인 다다음 집인가? 엄청 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집 앞에 현관 아래쪽으로 검은 안개 같은 게 막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런 게 보이지? 나 술 먹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면서도 무의식 중에 또 궁금하니까 제가 계속 더 뚫어져라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보이는 게 이 검은 형체들이 뭘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오, 뭘 먹는지 보니까 집 앞에 음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배달 음식 다 먹고 놔둔 건 아니고 네. 과일이나 생선, 나물, 제사 음식 같은 거예요. 제사나 차례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우리 상에 올렸던 음식들 한 숟가락씩 떠서 집 앞에 두잖아요. 이제 그걸 하신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밖에 내다 놓으니까 그 객귀들이라고 하죠. 그 네. 귀들이 배가 고파서 막 주워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귀신은 늘 무서워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객귀들이 뭘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거나 하는 모습들은 생각보다 종종 보던 거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차라리 익숙해요.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은근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좀 그런 모습은 긴장 풀리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항상 이게 제가 안심하는 그런 꼴은 또 얘들이 보기 싫은가 봐요. 밥 먹던 그 검은 형체들이 저를 동시에 획 돌아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쪽으로 획 돌렸다가 자기네들끼리도 뭐 마주보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드라마에서 무슨 사건 났을 때 그 사건의 중심인 인물들이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들이 와서 참 별소리 다 듣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와 진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애들이 하다가 탁 사라지면서 귀에 딱 꽂혔던 게 넌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할 말 있으면 더 하고 가던가 그렇게 없어지면 전 욕도 못하고 약이 너무 오르는 거죠.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유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넌 죽었다 이런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사과하셔라 라고 할 텐데 이건 지들 할 말만 하고 사라지니까 제가 약이 오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이런 거 겪고도 일부러 잊고 임금해하진 않거든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괜한 호기심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꿀식 오빠랑 또미가 사고 가라고 해도 잘 생각이 없었어요. 네. 끝물 와가지고 이러니까 못 이긴 척 그날 하루 잤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싶어서 근데 그날 밤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예. 너무 잘 자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시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또미랑 꿀식 오빠 결혼식 간 게 11월 초였거든요. 근데 아직 합가 전에다가 제가 집들이 가고 한 달 정도니까 9월 10월 된 것 같아요. 그 언저리. 또미가 친구들 청첩장 모임 중이었는데 청첩장이 좀 모자랐나 봐요. 제가 마침 예비 신혼집이랑 가까이 살고 있어서 꿀식 오빠가 집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받아서 갖다 주겠다 네. 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굳이 지방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귀찮기도 해서 그 아파트 동 앞에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내려오라고. 복도식 아파트니까 조금 멀리 있으면 보이거든요.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 그래서 오빠 나오는지 보려고 문득 이렇게 시선을 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 오빠네 층보다 2층 2 복도식 아파트 난간 있잖아요. 네. 15층이죠. 그 바깥쪽으로 뭐가 고개를 쑥 빼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인가 봐요.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아래로 쏠려서 난간에 약간 가발 널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기분 별로인 거예요. 뭐야 왜 저러고 있어? 하는데 딱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2층 아래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온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15층에 있던 그 머리가 휙 들리더니 막 뛰는 거예요. 중간 쪽으로. 이 형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니까 눈이 똘식 오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중간으로 달려가서 탔는지 제 위치에서는 더 이상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니까 똘식 오빠랑 같이 공동 현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15층 처음 집들이 때 봤던 딱 그 여자인 거예요. 옷차림도 똑같아요. 흰색 원피스.
순간 저 여자 뭐야, 똘식 오빠 좋아하나? 왜 밑에 보고 있다가 뛰어? 뭐 솔직히 생각은 살짝 확신이거든요. 네. 확신인데 결혼할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내 친구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든 네.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표정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 얼마나 나랑 봤다고 오랜만이라 하는지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저는 오빠 나오는 거 보자마자 마주치려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는 걸 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오랜만이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긴 게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인 거예요. 지가 뭐가 되나? 내가 여기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짜증나서 청첩장 받으러 왔다 막 이렇게 약간 좀 속된 말로 엿내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좀 짜증나게 해가지고. 근데 마침 오빠가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가져온 청첩장을 그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이웃인 것도 인연인데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여기가 신혼집이라서 다음 달부터 와이프랑 같이 산다. 네. 지금도 종종 오는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인사 못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자 표정이 확 웃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이분의 이목구비는 되게 단정한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눈썹이 역팔자라고 하죠. 탁 올라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휙 돌아서 삐진 것처럼 발 쾅쾅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진짜 지정신 아니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약간 쌤통이다 생각도 들면서도 쎄한 거예요 기분이. 묘하게 막 불안하고 가슴 한쪽이 무겁고 촉이 좋은 편이라서 네. 약간 이런 쎄함은 저한테는 약간 과학이거든요. 사이언스? 예. 사이언스. 그래서 예. 무슨 일 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똘식 오빠도 여자 혼자 막 저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별 말은 못하고 저 여자 이상하다 조심해야겠다 하고 오빠가 전해주는 청첩장 받아서 또미한테 갔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여자 문제니까 또미한테 말 안 했고요. 네. 이날 지나고 둘이 결혼식도 다행히 잘 마무리는 됐어요. 서로 살기 바쁘니까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또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반가워서 신혼 이후 결혼하고 첫 전화라서 딱 받았더니 애가 엉엉엉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좀 진정해라 그랬더니 애가 계속 울고 바락만 하면서 똘식 오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멍해지는 거죠. 애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전화했을 테니까 지금 어디냐, 오빠 괜찮냐, 바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혼집이 제가 살던 곳이랑 가까우니까 병원도 아마 그 근처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이동을 했더니 또미가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애가 막 울면서 자기 때문이래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하는 말이 학가하고 나서 한동안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오빠가 점점 이상하더래요. 잠도 잘 못 자고 깜짝깜짝 잘 놀라고 막 창문 실끝거리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또미가 지켜보다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되게 망설이면서 하는 말이 15층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미가 신혼부부 입에서 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삔또가 빡 나간 거죠. 덜컹한 거예요 마음이 이 친구가. 마음은 아찔한데 들어보자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빠가 15층 여자가 자꾸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둘이 완전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미는 아마 그 여자에 대한 상사병으로서 꿈에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계속 들어봐라 아니다 하는데 또미도 흥분을 해 있으니까 그냥 감정 싸움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또미가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거죠. 근데 이 친구도 막상 나왔더니 갈 곳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막 배회하다가 자기가 너무 자기 이야기만 했나? 소리만 질렀나?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되니까 오빠 말은 하나도 안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더래요.
근데 현관에 신발은 있으니까 화장실이나 안방이나 다 열어봤는데 아무 데도 없고 딱 하나 남은 곳이 보일러실이더라고요. 갔더니 우리 집들 보일러실 보면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일러 연통이 탁 나가 있잖아요. 뜨거운 물 틀면 연기 나오는 그 구멍이 나가 있는데 거기 바깥쪽으로 끈을 묶어서 보일러실 안쪽으로 매듭을 해서 극단적 시도를 한 거죠, 이 오빠가. 그걸 보고 이제 빠르게 목만 풀어내고 119 전화하고 병원 와서 오빠 조치하는 동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그때는 이제 경황이 없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부부싸움 한 계기도 계기고 상황도 상황이니까 가족보다는 저한테 먼저 알린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또미가 오빠 빨리 발견한 덕분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금방 깨어났어요, 정말 바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오빠가 왔냐, 뭐 미안하다 하길래 뭐가 미안하냐, 괜찮다 그러면서 또미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15층 여자 그때 그 여자 말이냐 막 이랬더니 또미가 너 그 여자 아니야,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 막 또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오빠가 무사한 거 확인했으니까 좀 안심해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좀 솔직히 남녀 사이에 끼이는 거 정말 피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서 이리저리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들을 건 들어야겠고 들어서 오해 풀 건 풀어야 되니까 제가 15층 여자 관계를 묵인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달려온 친구한테 그렇게 다그치니까 너무 짜증이 화가 난 거죠, 저도. 그래서 야 나도 모른다, 집들이랑 너 청첩장 대신 챙기러 갔을 때 마주친 게 전부다, 자꾸 말 좀 끊지 말고 너도 좀 가만히 들어라 화를 냈어요. 그때 좀 그제야 이제 오빠 말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꿈에 자꾸 그 여자가 나온대요. 매일 밤 꿈에 그 여자가 네. 안방 창문을 막 열려고 한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몸이 굳어버린대요. 항상 굳은 채로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네. 그 여자가 창문을 열고 우리 약간 링 그런 느낌으로 창문을 넘어 들어온대요. 주변에 어떤 것도 안 보고 그 똘식 오빠한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탁 꽂아두고 오는 것 같대요. 그러고는 침대로 다가와서는 발치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오빠 몸 위에서 눈을 이렇게 맞춘대요. 피하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 근데 이 여자가 마치 이제 입을 맞추려는 것처럼 네. 얼굴이 다가오는데요. 그게 너무 싫어서 막 발부등을 치다 보면 몸이 움직여지고 코앞에 있던 그 여자가 너무 싫으니까 머리끄댕이를 뒤로 확 잡아당기면 머리카락부터 눈 쪽 가죽까지가 소나기 심에 툭 떨어져 나간대요. 오. 그러면서 목이 툭 옆으로 떨어진대요. 오빠 얼굴 옆으로. 그러면 그 머리카락부터 눈 쪽 가죽까지 떨어져 나간 그 얼굴이 오빠를 보면서 항상 되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 목소리 들었거든요, 한번. 되게 허스키하게 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꿈속에서 기절하고 현실에서 또미가 깨운대요. 그럼 겨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합가한 이후에 매일 보고 있대요. 생각하면 저라도 진짜 노이로제 걸려서 오빠처럼 될 것 같아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 꿈을 꾸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답을 못 내려요, 우리가. 예. 그런 상황에 솔직히 꿈 내용이나 상황 보면 똘식 오빠가 상사병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힘들었겠다 했는데 이제 오빠가 본인 태어날 때까지 하루 이틀만이라도 또미랑 신혼집에서 같이 자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미 당연히 무서울 거라고. 그래서 솔직히 안 내키지만 그래도 내 친구고 하루 이틀 정도야 해서 알았다라고 했어요.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오빠가 또미 보고 너도 요새 자꾸 머리 아프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냥이랑 놀고 쉬어.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 보여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야 너도 아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찌끈찌끈하고 이명 같은 거 막 들려서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는 몰라도 근데 제가 15층 여자를 봤을 때 그런 쎄양
집들이 때 만났을 때의 모습? 또 만약에 그게 오빠 꿈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서 자는 또미가 머리 아픈 건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그냥 오늘 나랑 같이 푹 자자라고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 와서 저는 거실, 또미는 안방에 자려고 했는데 애가 무섭다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방 침대에 같이 누웠어요. 또미는 피곤한지 거의 바로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자꾸 뒤척였어요. 막 눈만 감은 채 자야지 하는데 우리 바람 많이 불면 창문 덜컹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람 많이 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감정적으로 되게 무방비했어요. 무심결에 바람 많이 부네 이러면서 창문 쪽을 탁 눈을 뜨면서 봤는데 근데 그게 바람 때문 나는 게 아니라 얼굴 없는 여자가 방안을 보면서 창문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드는 소리랑 그 여자가 되게 손톱이 길다랬는데 손톱이 창문을 막 다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소리가 저한테는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눈이 확 감긴 거예요. 안 보려고. 못 본 척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향해 있잖아요, 그쪽으로. 창문은 향해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조용히 저를 놀리려고. 그래서 체감상 한참 좀 더 있다가 눈을 살 떴어요. 창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불이랑 베개랑 고쳐 잡고 바로 자려고 딱 고개를 위쪽으로 드는데 이 여자가 또미 이마 위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폴짝폴짝 뛰면 무릎이 구부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그 강실 뛰는 거 있죠. 무릎 안 굽히고 그렇게 뛰는 것처럼 또미 얼굴과 머리 마치 아니에요. 얼굴 위에 지근지근 밟듯이 그렇게 쾅쾅쾅쾅 뛰면서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 코, 입이 없어요. 근데 얼굴이 없어도 흰색 원피스 그 옷 때문에 분위기가 분명 15층의 그 여자 느낌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도 못 떼고 있는데 그 정면을 보고 콱콱 뛰던 그 얼굴이 제 쪽으로 휙 돌리면서 손가락을 입술 위치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탁 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조용히 해요. 입 탁 크게 벌리듯이 웃는?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등 돌리고 그냥 눈 꼭 감았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옆에서 본다는 게. 그러다가 제가 다행히 잠은 들었나 봐요. 기절하고 싶었던 타임이었는데 또미가 밥 먹으러 나가자고 깨우더라고요. 제가 진짜 점심 무렵까지 또미는 잤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기절한 것 같아요. 원래 밥을 잘 챙기는 편은 아닌데 그냥 안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뭐 역시나겠지만 너 오늘도 머리 아파? 했더니 똑같대요. 머리가 막 찢어질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병원도 좀 가보고 집 이사 와서 너네 자꾸 이런 거면 혹시 여력이 되면 나는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새 시작하는 기분으로도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강아지를 맡겨놓을 수가 있는데 이틀 연속은 좀 그런 거예요. 동생도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또미 집으로 왔어요. 이틀 같이 있기로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방에서 셋이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방을. 자꾸 거실로 나가서 거실에서 셋이 잘까 했더니 또미는 거실이 싫대요. 그냥 기분이 싫대요, 자기는. 정확히는 보일러실이 보여서 싫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너는 일단 안방에 자고 대신 문 좀 열어놓고 자라. 무서우면 나는 강아지 데리고 거실에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잠기가 진짜 예민한 편인데 자다가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눈을 떴더니 또미 안방이에요. 그래서 가보기는 해야겠으니까 무서워도 제 강아지 데리고 그 방 쪽으로 살금살금 좀 갔죠. 살짝 이제 열려있는 문을 좀 더 밀고 시야를 확보해야 되니까 딱 봤는데 전날에 뛰던 그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섭겠죠. 한번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또미 머리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맡이 아니라 전날 뛰던 것처럼 그대로 얼굴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애 귀에다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귓속말 하듯이 얼굴을 대고 있는데 약간 하는 그 길고양이 시비 걸 때? 아, 예. 약간 앙칼진 소리 있잖아요. 기싸움 그런 소리를 애 귀에 대고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강아지가 왕 하고 짖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그걸 보고 짖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내 강아지한테 해코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불 켜고 막 달려갔어요. 또미를 깨우러. 그러니까 야, 너 괜찮냐고 엄청 끙끙거렸다고 하니까 또미가 자기 너무 귀에서 울려가지고 이명 들려서 미칠 뻔했다라는 거예요. 본 것도 있고 이대로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야, 너 진짜 몸도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힘든데 오빠도 없고 친정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 집이 싫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지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좀 이 집에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대충 집만 챙겨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당장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챙겨서 나와서 또미는 본가로 가고 저는 저희 집으로 갔죠. 강아지 데리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애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애 전화만 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야, 괜찮아? 또식 오빠는 퇴원했어? 하는데 애가 목소리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전히. 아, 목소리는 왜 그래? 하니까 양아, 나 뇌종양 있대 이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뭔가 전이 되거나 큰 악성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수술하면 낫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 쪽이니까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도 그냥 내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미가 전화한 건 수술하려면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하고 퇴원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게 짐 챙기고 정리하고 싶은데 같이 가달라. 이게 용건이었던 거예요. 네. 나지기도 하고 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까 뭐 그러겠다 하고 바로 만나러 갔어요. 괜히 옆에서 막 실없는 장난도 치면서 막 짐 싸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문득 보일러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이 싸운 날 오빠가 그런 행동을 했고 바로 병원 갔고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저랑 이틀 같이 붙어있는 동안 보일러 쪽은 얼씬도 안 했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본가 갔다가 병원 검사하고 저랑 처음 들어간 거예요. 저랑 같이 짐 싸 나온 날 이후로. 그러면 오빠 그 흔적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치우기 힘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긴 또 찜찜하고 일신년스러우니까 줄을 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너 보일러실을 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보이는 데는 서 있어라. 나도 무섭다. 해놓고 제가 그 줄을 떼러 갔어요. 그 줄이 그 연통 쪽으로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통 바깥쪽으로 줄이 감아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매듭은 보일러실 안쪽에 있었거든요. 이 매듭을 안쪽에서 풀고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이 끈을 당기면 스르륵 풀려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연통 옆에 있는 창문이 우리 옛날 창문 보면 약간 볼록볼록 엠보싱 같은 거 있잖아요. 창문 밖에 뭐가 있으면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그런 식이었는데 뭐가 얼뚱얼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줄 풀면서 되게 무의식적으로 그 창문을 보고 있었던 거죠. 끈이 그쪽으로 딸려 들어오니까요. 예. 그래서 창문을 탁 열어봤더니 연통 쪽 끝부분에 인형이 한 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위에서 누가 떨어뜨렸다는 것처럼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인형 머리 쪽에 못이 여러 개 박힌 채로 교수형 하듯이 그렇게 끈이 인형 목을 감고 있고 연통 쪽에 다 걸려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불쾌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미한테 야 저거 뭐냐고 갖다 버리자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세탁소 우리 옷 맡기면 흰색 간 옷걸이 주잖아요. 그걸 이제 니퍼로 잘라서 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버리려고.
가까이에서 보니까 새 인형도 아니고 되게 꾀지지하고 불쾌해서 진짜 바로 버렸거든요. 예. 더 있기도 싫으니까 야 이거 너 수술하고 내가 다시 와서 도와줄게 지금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다행히 또미가 또 동의를 해줘서 얼른 그 집에서 나왔죠. 네. 1층에 내려와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되게 빨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이 공간을 탈출하고 나면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을. 그런 기분으로 딱 뒤돌아봤는데 15층에 그 여자가 네. 복도 난간에 턱을 탁 대고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손에 뭔가 흔들흔들하는 게 아까 봤던 그 인형 같아요. 예. 제가 또미 어깨 막 치면서 야야야 저 여자라고 저 여자 막 이렇게 하니까 또미가 탁 올려봐 봤어요. 예. 그 여자가 있는 데를. 근데 얘가 어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진짜 깜짝 놀라서 야 너 저거 안 보이냐고. 보통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보이는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이런 식으로 바로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여자는 똘식 오빠랑 내가 함께 본 사람이었고 사건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죠? 예.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얘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오버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보이는데 또미는 야 어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야 들어갔다고 지금 저기 없다고 이러면서 그 집을 나왔어요. 저는. 예. 원래는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그냥 갔을 수도 있죠. 예. 다행히도 그 이후에 또미도 수술 잘 됐고 오빠도 괜찮아지고 그 집 나와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며칠 전에 좀 동의도 구해야 되고 기억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또미랑 연락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 친구랑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한 건데 이 이후에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랑 그렇게 짐 챙겨 나온 이후에 또미 수술하고 똘식 오빠도 상황도 상황이고 하니까 또미 가족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미의 엄마가 집 빼는 날에 와서 좀 속된 말로 들쑤시고 다니신 것 같아요, 동네를. 네. 그러니까 좀 더 순화돼서 말씀드리면 수소문을 하고 다니신 거겠죠. 사연이랑 이런 거를. 그렇게 얻게 된 정보가 몇 년 전에 네. 13층 또미네 신혼집에 똑같이 다른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셨는데 네. 이 남편분이 15층에 혼자 사는 여성분이랑 불륜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람이 난 거죠. 근데 이 남편분은 그래도 정리하고 본인 가정에 집중을 하겠다, 헤어지자 했는데 이 여성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맨날 이 15층이 13층 신혼부부 집에 이상한 인형을 매일 문고리에 걸어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가 봤던 그런 인형 같아요. 그 이후로 이 신혼부부집 와이프가 불륜 충격 못 이기고 막 극단적 시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망가져서 요양 간다고 집을 뺐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형을 가지고 15층에 그분이 어떻게 하지 않았나라는 게 그냥 제 추측이기는 한데 아. 그 이후에 이제 이 신혼부부가 나가면 이 집은 비잖아요. 예. 한동안 공실이었던 그 시기에 15층 여자는 본인 집 보일러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네. 그리고 한동안 몇 년 동안 공실로 있다가 또미 부부가 신혼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네. 이거 알고 또미 엄마가 공중기업부 찾아가서 완전 막 역정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을 그렇게 함부로 중개하냐. 그렇셨다는데 중개업자는 그 집에서 무슨 일 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따지고 보면 그 집에서 죽어나간 건 아니니까 이사 가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엄청 크게 다투셨대요. 제가 이건 직접 본 건 아니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또미랑 얘기하면서 새롭게 들은 부분이고요. 다행히 뭐 또미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지난 일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야 집값 안 싸도 안 될 집은 안 되나 보다. 예. 그냥 그랬던 이야기였습니다. 야, 근데 김양희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가 진짜로 반전도 있었고 너무나 소름 끼치게 표현을 너무나 잘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알면서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귀족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맞죠. 예. 근데 제가 이 공간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결이긴 한데요. 웬만한 분들은 안 믿으세요. 맞아요. 안 믿으시고 기분 나빠하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제가 이랬으니까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알면서 여쭤봤냐면 그걸 김양희 님이 말씀을 해주시길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무당이 해결을 해줬다. 아니면 영환분인데 어떤 퇴마의식을 해서 해결을 해줬다. 그러면 뭔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쵸? 치트키잖아요. 그런 저는 결말을 무당도 아니고. 네, 좀 많이 이제 보시고 맞아요. 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행동을 안 했을 때는 뭔가 조금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저는 맞아요. 김양희 님이 진짜 잘하고 계신다고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선무당지를 안 해요. 그건 저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선무당지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김양희 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가.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선무당 시작이라서 맞아요. 예.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게 맞아요, 김양희님. 원래 그게 가장 힘든 거고 맞기도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인과관계에 끼어든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경우에 음. 따라서는 이 사람이랑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무당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반 사람인데. 그죠. 잘못 보이면 저조차도 저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면 조심하는 게 맞죠. 이걸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거기까지다.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김양희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네. 와, 진짜로 김양희님께서 몇 번의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소름이 아니라 대름이라 소가 아니다 대다. 그래서 대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김양희님 이야기는 단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돌비 김양희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